어제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조만간 한일 정상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논의할 의제로 위안부와 또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의 문제도 이거 중요하지만 한일 양국의 지금 매우 중요한 미래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남쪽 해저 대륙붕 7광구 문제입니다. 7광구는 또 하나의 페르시안 걸프라고 불려질 만큼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1978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50년간 조약을 맺는 바람에 시추는 고사하고 지금 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이제 6년 뒤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일본은 7광구를 독차지하겠다. 이 속셈이 분명합니다. 한국 외교부도 일본의 속셈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무대책으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외교부에 그냥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 정상 간 의제로 격상시켜서 양국의 정상이 마주 앉아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 만큼 뺏길 때 뺏기더라도 싸워나 보고 뺏겨야 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경제쇼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지금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하면서 이 전쟁이 지금 이거 어디까지 갈 건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월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7달 가까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군 동원령을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 내렸다는 거거든요. 러시아 국내상 매우 혼돈스러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원령이라고 그러면 이제 병력 자원을 예. 이제 징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기존의 병력 상비군을만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면 예. 이제부터는 사회에 있던 일반 민간인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예. 이제 전선에 투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약 한 6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이제 사상 전사자 내지 이제 중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러시아 측 입장은 현재까지 한 6천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동원령을 내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병력 피해가 예. 막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전사하지 않더라도 예. 이제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동원령을 내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부분 동원령입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순서를 정해서 이제 해당되는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동원을 하는 이제 그런 체제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존에 군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예. 이제 제대를 해서 나간 사람들 중에서 예비군. 예, 우리로 따지면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사 같은 경우는 35세 미만, 예. 그다음에 장교 같은 경우는 한 45세에서 60세까지 예. 이렇게 동원하는 이제 체제고,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2단계, 3단계로 해서 점점 더 넓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부분 동원령에 따라서 이제 징집 목표는 이제 동원 목표는 30만 명입니다. 예. 30만 명을 이제 징집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전선에 투입할 이제 그런 계획인 거죠. 뭐 그 징집 피하려고 뭐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뭐 팔 부러뜨리는 방법을 뭐 검색해서 찾는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뢰권 남자들은 다 군대 가는 거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징집과 관련돼서 상당히 기피하는 것들도 많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신체 검사라든지 징병 검사 과정에서 이제 부패, 뭐 뇌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집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없고 예. 이제 흔히 말하는 흙수저라서 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정말 이 전선의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징집이 되는 걸 보아하니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다 그렇지. 예. 싶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인들의 입국 자체를 아예 막거나 매우 예. 제한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이 탈출하고 싶으면 제일 만만한 곳이 이제 튀르키예, 옛날 터키. 예,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예.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예. 예, 이런 중동 지역들, 예, 아직까지 항공로가 열려 있고 이제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나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탈출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시위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격렬하게 이제 진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던 뭐 환율이라든지 예.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약세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 군대 강제 이제 징집 명령까지 내릴 정도면은 네. 러시아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네. 전세가 러시아가 지금 거의 뭐 승기를 잡은 것처럼 다 또 됐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또 그냥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 한 4월 달부터 이제 동부전선 예. 돈바스 지역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량의 이제 포병 화력을 동원해서 이제 예. 우크라이나군을 말 그대로 이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아하. 이제 그러한 전술을 이제 채택을 했었죠. 예. 그래서 느리지만 계속 밀어내는 예. 이제 이러한 전술을 통해 가지고 예. 한 6월 달 정도까지 해서 동부전선의 요충지들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미국이 지원해준 하이마스 같은 이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들이 이제 도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다연장 로켓이라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예. 다연장 로켓인데 이제 러시아잖아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예. 보유하고 있던 물건에 비해서 훨씬 이제 정밀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가지고 그 로켓을 가지고 예. 전선에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제 그 무방비 상태의 탄약고, 그 다음에 지휘소, 예. 그 다음에 교통 요충지 이런 지역들을 이제 한 2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군이 장기로 활용하던 이제 포병 화력들을 상당히 이제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지난 9월달에 이제 9월 초부터 이 남부 지역 남부 전선에서 뭔가 반격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펀치는 이제 동부 전선에서 날라온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서울 면적이 한 8배 정도 되는 예. 면적을 이제 확보를 이제 하게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러시아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확보해 놓은 그 영토의 상당수를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을 한 셈인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많은 취약점을 드러냈어요. 예. 그러니까 적이 이제 침투를 했을 때 뭐 1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건 괜찮은데 2차, 3차 방어선을 구축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네. 모든 장비를 놓고 이제 탈출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고 실제로 전선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말하면 뭐 흔히 말하는 사기, 전투를 하겠다라는 의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예. 그다음에 제대로 된 보급이 안 돼 있는 예.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과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제대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예. 시작을 했던 것이죠. 보면은 어.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뭐 예. 포병이나 기갑 장비는 어떻게든 뭐 창고에 있는 걸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거기에 태울 예. 이제 병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로서는 30만 명을 징집을 해서 예. 이거를 전선에 투입을 해서 이제 어쨌거나 전선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반격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실제 뭐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력의 한 80%를 이미 투입한 상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뭐 다른 지역에서 끌고 올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해군 병사들을 탱크에 태워가지고 육군처럼 싸우게 하다가 이제 포로로 잡히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전세가 그냥 이렇게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면은 그 군사력 면에서는 언뜻 생각했을 때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많이 이제 차이가 났는데 그 사이에 이 서방의 지원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 우크라이나군이 질적으로 많이 이제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내 영토, 내 땅을, 예.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하고 의욕 없이 끌려온 음. 병사들하고의 차이라는 예. 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통령 이하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적을 속이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속이는데? 네, 어. 다들 남부 전선으로 집중하겠다. 예. 헤르손이라고 하는 이제 흑해 연안 지역을 예, 예. 수복을 하겠다. 예.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 아 그래 여기를 수복을 해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해와 접하는 지역들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겠고 크림반도로 가는 물도 끊을 수 있겠구나. 예. 아 그러면 이쪽은 그 동안에 좀 많이 약화됐던 지역이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여기는 한번 두들겨 볼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던 남쪽 거죠. 지역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느리게 이제 진군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부 전선은 이제 교착 상태고 예. 잠잠하니까 이쪽 병력을 빼서 계속 남부 지역을 강화하는 데다가 이제 투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부의 그 돈바스라는 지역 말하는 거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병력을 남부 쪽으로 남부 흑해 쪽으로 예, 이동을 예, 시켰구나. 왜냐하면 당연히 적이 이쪽에다가 화력을 집중하고 예. 공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실제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화력전 그다음에 전투기들이 나서 폭격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동원할 수 있는 전력들을 남부 전선에 배치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정말 비밀리에 동부 전선에 이제 병력을 집중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허를 찔러서 병력 배치가 이제 옅어진 틈을 타가지고 그 틈을 이제 빠르게 치고 들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격전 스타일로 예. 이제 3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막대한 이제 진군을 이제 이뤄내면서 예. 많은 영토를 회복을 했던 거지요. 성동격손의 말 그대로 맞습니다. 동쪽에서 네. 뭐 할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을 예. 했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주 모두가 다 놀랬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력도 이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뉴욕 타임즈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정보를 흘렸어요. 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반격 계획을 갖고 왔는데 너무 거창하더라. 그래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서 남부 전선에 집중을 하게 됐다. 이런 식의 기사가 몇 번 났었거든요. 그거는 그럼 일부러 그렇게 흘려준 거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부러 흘리고 이제 언론사도 속고 다 속은 거죠. 그러면서 다들 남부에 눈이 집중이 돼 있는 사이에 예. 동쪽에 조금씩 병력을 집중을 해서 일거에 투입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네. 지금 강제 징집 명령까지 내리고 네. 또 러시아 청년들은 막 튀르키예 어디로 다 도망가고 팔 부러뜨려서 뭐 군대 징집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이렇게 계속 코너에 몰리다 보면은 네. 정말 아주 극한 방법 그냥 전술핵 같은 거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뭐 그 러시아 생각들거든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모든 수단을 열어놨다. 모든 걸 동원할 수 있는 예. 우리는 충분한 수단이 있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도 했었고 예. 예전에 이제 대통령을 역임했던 이제 메드베데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술핵이 아니고 우린 전략핵도 쓸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에서 만약에 재래식 전쟁에서 러시아가 제대로 이제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예.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정치적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술 이제 핵이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대도시를 이제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제 도시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예. 그 우크라이나 군 위에다가 터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이 이제 공세를 펼쳐 나가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첩첩이 싸서 예. 이제 방어를 굳건히 하고 있을 때 그 거기에다가 이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전술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화력이 센 어떤 폭탄처럼 사용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전 세계가 놀라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핵은 핵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엄중 경고를 하고 예. 다음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겠죠 보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 과연 이제 핵을 사용한 러시아를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을 날릴 것이냐라고 그건 생각하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쉽지 않죠. 예. 그럼 정말 세계 대전인데.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전술 핵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예. 우크라이나 판단에 따라서 그거를 사용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저쪽도 쐈으니까 나도 쏘겠다. 그럼 유럽이 정말 핵전쟁판으로 다 돌아설 수 있는 판인데. 거죠.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그렇게 두려워하던 예. 유럽 대륙에서의 핵전쟁이라는 게 이제 눈앞에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현재와는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지요. 야,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머리 위에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제 단합된 모습이 아니고 예. 이제 서로 계산이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거지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우린 더 사용할 수 있겠다, 예. 더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제공해주는 핵 우산이 이제 어디까지 작용을 할 것인지 예. 다들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지요. 예. 뭐 나토 회원국들은 그래 우리가 나토 협약에 따라서 공격을 받으면 예. 이제 공동의 방어로 나서기로 했으니까 예. 우리는 확실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실제로 핵을 쓴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물론 그 대가로 이제 치러야 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 동안의 냉전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선이라고 생각했던 선을 넘은 어떠한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어떤 비난, 뭐 제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수를 해야겠지만 예. 뭐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항복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의 뭐 협상, 그 다음에 기존 지역의 뭐 합병 이런 것들을 달성해냈을 경우에는 일단 대내적으로는 선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뭐 저게 맞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 불가피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이제 명분과 더불어서 어쨌거나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격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만약에 유럽 국가들 나토 미국은 몰라도 네. 유럽 국가들이라고 입장에서 본다면은 푸틴이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려서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판사판이다 해서 핵을 쓰는 상황까지 그게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정말 막판 가면은 전략핵을 쓸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다 죽는데. 그러면 이제 3차 세계 대전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 상황을 가장 유럽 국가들이 이제 우려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유럽 국가라면은 야 이쯤에서 서로 푸틴한테도 명분을 주고 우크라이나를 다 러시아가 먹는 거는 점령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이 중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적당한 중재가 과연 이제 어디일 것인가라는 예.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2014년 이후에 이제 도네츠크랑 그다음에 루안스크가 이제 예. 분리 독립주의자가 이제 국가로 이제 선언했던 괴뢰 국가인 두 곳 정도를 러시아가 가져가는 게 맞느냐? 예. 현재까지 러시아가 확보한 그 전선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 예. 이거 사실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요. 물론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잘 없는데 1945년 이후에 그 냉전 시대를 치르면서도 이제 양자가 합의한 게 있어요. 무력을 통해서 국경선을 변경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뭐 병합, 투표 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분리 독립하거나 쪼개지거나 합칠 수는 있어도 예. 무력을 통해서 이제 국경선을 이제 바꾸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게 유럽의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 2년 후에 러시아가 다시 또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예. 뭐 그 경우에 미국이 그러면은 다시 약속을 어기고 이제 수적으로 더 밀고 나오는 러시아에 대해서 예. 핵무기까지 사용하면서 그걸 막아낼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불만들 그다음에 이번 겨울철에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제 힘든 것들이 국민들이 불만이 많죠. 예. 근데 이제 유럽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2차 세계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때 미넨에서 우리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해서 갔었으면 훨씬 적은 희생으로 그 큰 참화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유화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유럽 그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룰을 어긴 사람을 예. 현재 상황이 다급하다고 그래서 그 룰을 어긴 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고 이제 가만히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원칙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의 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의외로 되게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전쟁처럼. 예. 그러니까 뭐 내년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예. 이제는 뭐 동원령, 부분 동원령인데 뭐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총동원령으로 바뀌겠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더 많은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될 사항들이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러면서 이제 느린 수준에 어떻게 보면은 점점 확전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이제 정말 양쪽이 뺏고 뺏기면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지금의 이제 휴전선 인근에서 고지 하나를 놓고 수많은 목숨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예. 했던 것처럼 그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지리하게 이어지다가 예. 이제 다들 이제 힘이 다 된 예. 쪽에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예. 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끝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양자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안은 없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둘 중에 하나가 꼬꾸라질 때까지는 지금 하겠다는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현 상태로 휴전을 하면 그럴 바에 왜 싸웠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9월 달의 공세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렇지. 한 도박이거든요. 예. 근데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계속 도와주면 예. 우리는 이거를 2번, 3번 연달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핵이 있잖아요, 러시아한테.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차치를 해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상대방이 쓰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지. 그거를 겁내서 만약에 지금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참, 이게 출구가 암만 해도 그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이제 서로가 많이 꼬인 상태고 그래서 체면을 이제 채워주자라고 했을 때 그 체면이라는 게 도대체 그래. 어디까지인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체면이라는 게 상대방을 내 앞에서 엎드리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둘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답이 없네 이거는.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오래 갈 거라 이거죠. 예. 처음에는 이게 보름 이내 일주일 이내 끝난다 그 3일도 있었고요. 뭐 했었는데 어. 뭐 100일을 지나더니 6개월을 지나더니 지금 7개월째고요. 예. 뭐 일단은 지금 벌써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 이제 동장군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잠시 교착 상태예요. 현재로서 앞으로 예. 한 달 반 정도는. 왜냐하면 땅이 질척질척해져 가지고 예. 예.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와서 땅이 꽝꽝 얼면 예. 이제 또 한두 차례 공방전이 벌어질 거예요. 예. 오히려 얼어서 예. 움직이기가 쉬우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봄철이 찾아오면 2월이나 3월이 되면 예. 다시 또 교착 상태가 되겠죠. 어.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사이에 맞춰서 힘을 모았다가 쏟아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고 이런 움직임이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그 사이에 2-3번의 공방전에서 이제 누가 계속 연속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쪽이 좀 유리한 예. 상황에 서겠죠. 여기서 한 번 무너지면 크게 대패를 하면은 다 무너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더 이제 신중하죠. 어.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그렇지. 때문에 던지면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고 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면 본토로 물러갔다가 음. 다시 재편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들어보면은 전황이 굉장히 좀 불리한 편인데 네. 점령한 그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지금 그 주민 투표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왜 하는 거예요, 주민 투표를? 그러니까 현재는 네. 이제 러시아 영토가 아닌 지역에서 예. 어떻게 보면 특수 군사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러시아 법률 쪽으로 보면 예. 러시아군이 지금 9개 지역에서 지금 특수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점령지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로의 합병을 원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 지역을 본국의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정식 영토로 선언을 하면 예. 이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하고 이제 공격을 가하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영토를 침공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러시아는 총력을 다해서 저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총동원령은 물론이고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훨씬 더 명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명분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은 주민 투표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만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영토인데 예. 우리의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 예. 그러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주민 투표 이루어지는 그 우크라이나 영토 지역에서는 네.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면은 이게 주민 투표에서 러시아 쪽으로 갈 유리하게 될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예. 문제는 투표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당성, 예. 공정성, 투명성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돼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전쟁 투표가 상황에서 뭐 유엔 감시단이나 가서 이런 네. 사람들이 가서 이 투표가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예.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지 예. 아니면 이미 투표하면 90%의 표가 들어가 있고 몇 사람이 해서 투표를 하는 건지 예.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겠네.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루어진 주민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승인할 거냐라고 예. 보면 승인을 이제 안 할 텐데 예.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유엔 차원에서 뭐 결의나 뭐 제재나 이런 걸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그 상임 인사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예,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그런 공식적인 제재나 뭐 결의안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다 비토를 이제 하겠죠. 예, 그러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참에 네, 유엔 상임이사국이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국이잖아요. 네, 러시아 빼버리자라는 네.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제기가 되고는 있는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매우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 이 유엔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예. 승리한 나라들이 구성한 예. 이제 그 시스템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를 빼버리겠다라고 하면 기존의 유엔 시스템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찬성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러시아를 빼겠다는 데는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많지 않을 것도 같은데. 당장 중국이 반대할 겁니다. 중국은 반대하겠죠. 예, 중국이 반대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예. 예, 러시아로서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합법적인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징집병들은 해외 전선에 파견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예. 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제 내가 러시아 영토를 넘어서 뭔가 간다라고 하면 예. 나의 신분이 징집병이 아니고 계약병으로 바뀌어야 되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러시아 영토가 되면 이제 징집병들을 투입을 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그 유엔에서 제가 그 기사도 한번 봤는데 좀 웃기긴 웃기더라고요. 그 러시아를 빼버리고 네. 지금 가장 열심히 지금 열일하고 있는 국가가 네. 일본하고 독일이라면서요. 예. 뭐, 러시아 빼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겠다. 상임이사국에. 네. 일본하고 독일은 둘 다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잖아요. 예. 승전국이 아니고. 네네.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현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또 클럽들, 커피 클럽이라고 그래서 예. 또 어떻게든 그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독일하고 일본을 껴주면 인도는 왜 안 껴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예, 예. 민주주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예.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예. 왜 인도는 빠져야 되고 왜 남미 대륙의 브라질은 왜 빠져야 될까요? 예,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러면 결국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이 지금 열일해서 뛰고 있어도 그 쉽지는 않다. 만약에 일본하고 독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예.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를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임이사국이 예. 이제 9나라, 러시아가 빠진다 8나라가 되는데 예. 그러면 5나라만 가지고도 머리가 아픈 미국이나 뭐 프랑스 그렇겠네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아지면은 많아지면 자기들의 이제 발언권이 그렇지. 약해지니까 예. 동의할 리는 없죠. 그냥 러시아만 빼버리고 그냥 4개 나라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중국이.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중국 등이 이제 찬성을 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왜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날도 추워지잖아요. 네네. 유럽은 겨울이 더 빨리 오잖아요. 네. 독일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천연가스관 지난달 말에 그 수리한다고 잠깐 잠근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잠궜다고 그랬는데 다시 열어줬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말이 없고 이제 일단은 예고를 한 상태죠. 22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잠그겠다라고 예. 했으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는 이제 미리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경우는 예. 이제 많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뭐 펌프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예. 그래서 상대방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고 그 예. 기간 이전에 이제 더 많은 양을 보통 공급을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은 지난달에 그러니까 잠궜었잖아요. 독일은 잠궜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아니 독일 그러니까 잠궜다가 다시 열어줬냐 이거지. 안 열어줬죠. 안 열어줬어요? 예.
그 며칠만 잠근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그랬었죠. 기술적 문제였는데 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잠근 김에 그냥 계속 잠그는 계속 거예요? 잠그는 거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글 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이제 혼란이나 예. 그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사적으로 예. 가스 저장고를 채우는데 이제 노력을 해왔고, 예. 막대한 돈을 퍼부어서 현재 저장 능력이 한 90% 정도를 채워놨어요. 예. 그래서 90% 정도면 아껴 쓰면 이제 내년 한 3월 달까지는 이제 근근히 이제 버틸 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겨울을 넘기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채울 수 있겠죠. 예. 그럼 중국도 그러니까 그 잠궜다면 예. 잠근 거예요? 아니면 잠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22일부터 29일까지 예. 이제 가동 그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예, 가스관을. 예. 일단은 통보가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로 네. 예정된 정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겨서 새 가지고 예. 이제 손을 좀 봐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29일 이후에 그것도 안 보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 우방인데 왜 그 잠그려고 하는? 왜냐면은 이제 중국이 예. 이제 너무 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흔히 말하는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벗겨 먹으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너무 예. 아 이참에 러시아가 공격에 처했으니까는 너무 싼 값에 막 이렇게 헐값에 하고 그렇습니다. 사고 막 지금 이런 거? 보면 국제 시세에 비해서 뭐 원유 같은 경우도 한 3-40%씩 이제 예. 후려친 가격으로 아. 들어오고 예. 대금 결제 조건도 이제 뭐 루블 당연하고 뭐 위안화도 위안화로. 예, 위안화로 하고 그다음에 도착지 그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들여오면 네. 그 나라에서 다 써야 돼요. 이걸 네. 다시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어. 그게 사실은 이제 룰인데 중국 그거 무시하고 이제 자기가 받아서 다시 유럽에 팔아서 더 비싼 값에. 떼돈으로 벌고 있는 국제 시세로 맞춰 팔아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벗겨 먹는다고 생각할 만도 하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뭐 표시한 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뭐 중국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돌릴 이유는 없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이제 약간씩 오해를 하시는 게 예.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지 않는 가스를 중국으로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근데 이 가스라는 것들은 철저하게 러시아가 수출하는 가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야 돼요. 예. 파이프라인 용량만큼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유럽에 가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큰데 예. 많은데 네. 중국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조금밖에 없군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은 1970년대부터 예. 2020년대까지 예. 50년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량이 이제 크다라고 큰데.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예. 선뜻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높아졌다가 러시아 갑자기 잠그면 어떡하지? 예. 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예. 그동안에 서로가 이제 적극적이지 않다가 예. 이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그것도 이제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 시베리아에서 중국 북부로 연결되는 이제 관이 이제 개통이 됐죠. 음. 근데 그 용량이 현재 유럽 가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현재 공사 중인 것까지 다 합해도 아마 3분의 1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럽에 못 파는 걸 갖다가 중국에다 팔면 되지.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 그거로다가 전쟁 비용을 조달하면 되지 했는데 네. 그게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음. 가격도 높이 쳐주고 예. 팔 물량도 많았고 예. 아주 좋은 고객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 고객이 돌아서면 이제 안 좋은 고객한테 예. 이제 훨씬 적은 양을 이제 싼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갑갑한 거죠. 예.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가스보다는 이제 석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많이 파는데 예. 석유를 팔아서 얻는 소득이 이제 가스를 팔아서 얻는 소득의 이제 한 4배, 5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석유는 이제 뭐 유조선에만 예. 실던지 뭐 파이프라인을 가든지 예. 뭐 기차에 실던지 예. 어떻게든 보낼 수 있으니까 예. 사실은 그러한 운송 수단의 제약은 덜 받는 편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가스는 철저하게 이제 관이라는 게 매설이 돼야 되니까 예. 그 거기에 따른 이제 장애 요인들이 꽤 큽니다. 그 국제 시장에서 지금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은 좀 내려갔다가 또 요즘 또 다시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 예. 천연가스 같은 거 가격 굉장히 올랐죠 지금.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간 편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전히 비싼 가격이긴 한데 예. 일단은 유럽 국가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닉 바잉이 예.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이제 예. 상황이죠. 저장고가 좀 이제 찾고 네. 사실은 더 사봐야 이제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려갈 거냐?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나 일본이 지금 양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빨리 채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예, 우리가 원래는 여름철에 부지런히 사서 채워놔야 되는데 예. 이제 지금 이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우리는 중동에서 그러니까 사오는 거잖아요. 사오죠. 중동에도 사오는데 예. 저희가 75%는 양보를 해야 된다 이거지. 75%는 저희가 장기 계약이니까 그냥 예. 받아와요. 네. 근데 25% 정도는 현물 시장에서 현물 샀는데 예. 뭐 장기 계약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제 사회 여러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사던 것보다 덜 사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물량이 유럽으로 가서 예. 예, 유럽이 이제 저장고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 글로벌 큰 손이었던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 예. 이제 평소보다는 속도를 좀 늦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예, 이 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저 경제쇼에서도 박종훈 기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던가? 미국은 어쨌든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천연가스 수출하고 뭐 원유 수출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오히려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니까 네, 달러 값이 이렇게 올랐는 그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도 네, 미국의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네, 그렇게 나쁘지만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라크 전쟁, 예. 아프간 전쟁, 수만 명의 미군 병사들이 전사하고 피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예. 성과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군은 단 한 명도 그렇지.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역사적인 라이벌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힘을 쭉쭉 빼놓는데 성공하고 있거든요. 예. 단기간에. 예. 그러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다 합해봐야 지금 한 30억 달러, 100억 달러 훨씬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을 예.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 동안에 친러시아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다시 미국 쪽 성향으로 돌아섰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20년 동안 성과 없이 큰 돈과 희생을 치렀던 미국이 불과 1년 만에 이제 강달러와 에너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재편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꽃놀이패라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이 몇 년 계속 질질 끄는 네. 한국 전쟁처럼 네. 그 상황을 바랄 수도 있겠네요. 팔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하이마스 같은 이제 그 미군이 쓰고 있는 무기 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주문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F-16 사겠다는 국가들이 줄을 섰지만 지금 주문하면은 2030년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군수업체도 좋고 예. 에너지 업체도 좋고 음. 예. 그러니 이제 뭐 강달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입 물가는 낮아지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뭐 현재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만 예. 당분간은 현 상황을 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가 만약에 유럽 입장이 아니고 미국의 입장이라면은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참 제가 여러 나라 입장이라서 뭐 그렇게 비유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국 입장이라면은 미국 대통령이라면은 어쨌든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라서 달러가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수지 타산이 훨씬 더 좋아져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계속 개선되고 네. 그런 상태라면은 러시아가 핵만 쓰지 않게끔 그렇습니다. 핵만 쓰지 않게끔 계속 재래식 전쟁으로 질질질 이 전쟁이 끌고 가는 게 네. 미국 국민들한테 나쁘지 않겠네. 네. 이 생각이 들 것도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푸틴이 모든 수단을 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며칠 전에 예. 바이든 대통령이 CBS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푸틴은 절대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선제 경고를 날렸어요. 예. 이제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취득을 해본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를 하고 예. 미리 눌러놓는 거죠. 사실 2월 달에도 전 세계가 아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지. 생각할 때 예. 유일하게 침공할 거라고 이제 경고했던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뜬금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뭔가 물밑에서는 예. 이제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와 예. 또 복잡한 수싸움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에너지 유럽은 지금 뭐 에너지난으로다가 지금 뭐 신호등도 좀 뭐 시차제로 적용하고 뭐 그런 예, 뭐 정도라고 하는데 스위스에서는 이제 샤워도 같이 하라고 어. 예, 이야기를 이제 하는 상황이죠. 이 우리나라는 그럼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전력 요금이죠. 뭐 네. 한전 같은 경우가 올해 적자가 연초만 해도 한 20조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예.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면 현재로 보면 35조 원 정도 적자를 볼 것 같아요. 예. 올해 한 해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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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 해만 한전이 35조 원 적자를 보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요금을 인상을 해서 예.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요금을 인상을 해서 해소를 하려면 가구당 한 8만 원 정도 그 가격이 얘기 나왔어요. 예, 올라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그렇게 못 올리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이 이제 올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단지 저희는 그 속도가 느리고 예. 이제 가랑비 못 뜯듯이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예. 다행이다라는 예. 상황이고 사실 뭐 직접적인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에너지 요금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럼 유럽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소비를 줄이겠죠. 막 난방 요금이 수십만 원씩, 막 그렇지. 수백만 원씩 나오는 상황이면 불 모든 때는데 돈 다 쓰고 물건 살 때는 없죠. 돈을 쓸 돈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세계 주요 시장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구매력이 완전히 줄어드는 예. 상황이 돼버리면 예.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예.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번 9월달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제 수출 이제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예, 예. 예, 미국 쪽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예. 더 이상 이제 주문을 안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럽도 이제 구매력이 없어서 주문을 예.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예. 이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곧 몰아닥칠 거다 이 얘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네.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은 우리와 좀 달라서 경기 침체 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는 유럽은? 미국이. 미국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라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수요를 망가뜨려서 예.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일단 방향이 설정되면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뭐 0.75%, 뭐 1%씩 그냥 계속 올리면서 예.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뭐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면 예. 되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미국 쪽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물가 상승률, 이 살인적인 물가를 잡을 길은 경기를 고의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수요가 줄어야 되고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네. 미국은 고용이 지금 견조하다 보니까 예. 계속 그게 생각만큼 잘 안 줄어드는 거죠. 그 미국은 그렇다 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유럽도 지금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하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더 높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래서 금리도 이제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꽁충꽁충. 그런데다 이제 에너지까지 겹치게 되면은 예. 유럽 경제 전망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유럽 대륙의 쇠퇴가 이제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EU에서 탈퇴를 이제 한 이후에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격적 긴축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예. 나서서. 예전에는 원래 양적 완화하면은 채권을 막 사들여 가지고 시중에 돈을 풀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영국 그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에다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이제 매각을 합니다. 양적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거죠. 아, 빨아들이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그동안 갖고 있던 채권을 마구마구 던져서 예. 이제 뭐 금리 올리는 걸로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약효가 나타나려면 뭐 미국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거. 예, 근데 영국은 훨씬 더 해요? 예, 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으려면 뭔가 하나 망가져야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가 망가져야 예, 된다. 망가져야 사람들이 아. 안 써야 어, 예, 이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 예. 그럼 이게 유럽 대륙의 어떤 전반적인 영국뿐만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지금 따뜻하게 하는데 온수 데우는데 그 돈을 다 써야 되니까는 지갑을 닫을 것이다라고 네. 말하면 그럼 경기가 점점 안 더 좋아지는 안 거죠. 좋아지는 건데 예. 유럽 대륙의 유럽 경제 예. 뭐 몰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왜냐면은 특히 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예. 이제 중부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저렴한 원자재와 예. 가스에 의존을 해서 국제 예. 경쟁력을 유지를 해왔는데 예. 이게 이제 지금 안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변화라는 게 뭐 1, 2년 안에 금방 이제 세팅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뭐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예. 고통스러운 이제 조정을 이제 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계속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독일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 중에서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체 같은 경우들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뭐 그전에는 저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는 천연가스 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비싼 LNG 가스를 쓴다. 예. 그럼 그 비싼 LNG 가스를 가지고 도자기를 구워서 예. 판다.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을 그렇지,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해외로 가든지 뭔가 조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이 이제 언제 뭐 정리가 될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동안의 냉전 이후에 한 30년 동안 이제 만들어 왔던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예. 한 순간에 지금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차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이제 그 전까지 안정적인 상황에서 탈피해서 상당히 예측 불가의 이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그 유럽 그 재정 위기, 남유럽 재정 위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일부 그 뭐 피그스라고 해서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리스. 이 네. 정도 남유럽 재정이 좀 약한 별로 그렇게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이 위기를 겪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하고 좀 다르네요. 다르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전체가 다 유럽 전체고 유럽에서 가장 이제 기관차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경제가 이제 예. 직격탄을 이제 맞고 있는 셈인 거죠.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제 에너지 회사들을 이제 국유화하는데 예. 뭐 수십억 유로씩을 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끄는 데만 해도 이제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제 가늠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 제조업체 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이제 힘들고 예. 가동을 중단하거나 뭐 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내년으로 보면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유럽, 뭐 미국 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번 마이너스를 갔다가 뭔가 상황이 정리되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이제 바운드를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될지 예.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몰락이라든지 쇠퇴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겪어야 되는 상황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이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큰 시장인데 우리 같이 수출이 주력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라들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네. 우리도 같이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출이고요. 사실은 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을 분할하는 거죠.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고 싶으면 예. 우리나라에 와서 음. 여기서 만들어.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거야라고 예.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유럽은 안 할까요? 사실 유럽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지금 이제 코앞에 떨어진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예. 이걸 이제 빠르게 못할 뿐이지, 아. 예, 다 그런 작업들이나 제도들을 만들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한번 정리가 됐다라고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수요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예전처럼 전 세계에서 자원을 들여와서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예. 이제 비행기나 배에 태워서 미국 대륙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제 다시 그 부를 가지고 성장하는 이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럽 투자, 미국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서 현지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찬스를 잡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상당히 문제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살 게 없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래 예. 대한민국이 잘 되면 대한민국 기업이 잘 되는 거고 대한민국 기업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그렇죠.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보면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예.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이게 서로 다른 길을 가나? 예.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기업은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그 이익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글로벌 업체로 예. 이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 예. 그렇지만 그 고용을 여태까지 그 기업이 창출했던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외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 나갈 수 있다.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구 문제나 뭐 일자리 감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라는 예, 상황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